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4번째 만나는 시간이고요. 대단원은 이제 4단원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전체 5개의 단원, 큰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단원도 어려웠죠. 2단원도 이제 만만치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각각 단원들마다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4단원에서 우리가 킬러 문항, 표분석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4단원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랑 이제 차근차근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해서 알아보다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이제 가벼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4단원은 중단원 4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 사회이동과 계층 구조, 다양한 사회 불평등, 사회복지와 복지제도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전체 개괄을 잠깐 해드리면은 우리가 중단원 3단원과 중단원 4단원에 별표가 5개가 있죠. 반드시 출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난도가 높은 이제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여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거는요. 중단원 1단원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라고 얘기를 해서 밀키트를 보면 이제 2개로 선생님이 재료를 나눠드렸죠. 하나는 계층이고 계급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배울 주제를 2개로 크게 나누어 보면은요. 하나는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하나는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관점, 뭐뭐를 보는 관점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사회문화에서는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냐 등으로 나누는 것인데 이 관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루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단원 1단원에서 다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관점이 아닌 이론, 이것만 여러분이 추가로 잘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회 불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비록 쉽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훑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겠죠. 사회 불평등이 뭐냐?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소유 정도에 따라서 개인, 집단이 서열화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소가치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나 그만큼 주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희소가치다 하면 대표적으로 부, 명예, 권력 등을 이야기하죠. 자,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누가 조금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서열, 위아래로 나누어 봤다라고 하는 게 불평등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근본적으로 발생한 것은 말 그대로 가치가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큼 많지 않아서 그렇다. 유형을 보면은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봤더니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같지 않게 나누어져 있다. 너무 쉽죠? 이거는 경제적 불평등이고요. 그 다음을 봤더니 권력의 차등 분배다. 이거는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류를 할 수가 있느냐? 정치적인 불평등입니다. 마지막 보면 위신과 명예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텐데 이 영역은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소득, 재산이 경제이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이고 위신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사회적인 차원에 해당하는 거다. 이것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관점은 3개입니다. 그죠? 것이냐 미시냐. 그죠? 크게 이렇게 나누고 거시를 기능과 갈등론으로 나뉘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기능이냐 갈등이냐라고 하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게 기능론일 것이냐, 갈등론일 것이냐 내가 1강의 개념을 체크한다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텐데 이 아이는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봐도 얘는 뭘 것 같습니까? 기능론일 것 같죠. 왜냐?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밑에도 보시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능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회적으로 합의했느냐라고 볼 때에 예를 들면 기능론은 A라는 직업이 B라는 직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A라는 직업이 B라는 직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모두가 합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합의된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일에 대한 중요도가 결정이 된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희소 가치를 분배할 때도 이렇게 합의에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배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무엇일까? 당연히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니까 우리가 갈등론임은 아실 수는 있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회가 평등하지 않은 이유는 지배 집단이 본인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이 중요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누구만, 기득권이라고 하는 지배계층만 만든 거다. 그 사람들끼리만 합의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를 분배할 때에도 합의된 가치를 통해서 중요성을 정하고 합법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이 본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분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생각을 이제 하실 때에요. 기본 틀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각각의 이제 부연적인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이 사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대생이 자기가 이제 공부한 양을 이제 쭉 나열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만큼의 이제 분량이 뭐 1년 동안에 해야 되는 양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내가 사회를 공부한 것의 분량 혹은 이제 공부한 것의 분량을 보시면 와, 뭐 그것과 비교도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약간 이제 차등적인 보상, 더 많은 보상을 이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의사이든 뭐든 이제 다른 직종 모두 다 똑같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배를 똑같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할까요? 지금처럼?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의대에 가는 것도 되게 힘들고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내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참아가면서 이렇게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또 의대 졸업하고 나서도 전문의 되고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이 없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보상을 해줄 때에만 이 사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차등적인 보상을 지지합니다. 이게 기능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별표 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문화에서 뭐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고 낚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틀린 내용을 잘 보면은요 개념을 기준을 정확히 잡고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기능론은 좋은 거, 갈등론은 나쁜 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잘못된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뭔가 차등적이다,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이거는 갈등론이네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차등적인 보상을 지지하는 것은 기능론입니다. 방금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낚이지 말고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론에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김연아 선수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한테 정말 이제 똑같은 노력을 해라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런 노력을 할 만한 이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똑같이 연습을 한다고 해도 김연아 선수 같은 기량을 뽐낼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특정 분야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반면에 갈등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갈등론에서는 이렇게 차등적으로 보상을 하고 사회가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질서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사회가 잘 안 굴러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은 저 사람이랑 나랑 왜 달라? 같은 사람인데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대립과 갈등만 유발이 된다는 거죠. 나도 열심히 일하고 나도 밤 12시까지 일하는데 저 사람보다 나는 왜 돈을 적게 받지?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갈등론에서 보았을 때에는요, 이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적인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실제로 보면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방관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이분들한테 최고의 대우를, 최고의 보상을 차등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소방관 분들 되게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던 게, 이분들은 출동할 때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이 어렵고 힘든 일 세상에 너무너무 많죠. 중요한 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살리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고귀한 데에 대한 보상을 받느냐? 현실은 약간 그렇지 않은 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상을 한다?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인재가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사실 사람들 다 비슷하다. 비슷한 여건을 만들어 놓고 비슷한 가정 환경, 주변 환경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동일한 것을 투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비슷하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게 갈등론의 설명이고요. 자, 추가로 이제 갈등론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회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위계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산술적으로 보시면은요, 우리가 돈을 그러면 많이 줄수록, 단적으로 단순화해서 돈을 많이 줄수록 중요한 직업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갈등론에서 보았을 때에는요, 안 중요한 직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조금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정말 그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사회가 잘 굴러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기득권층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갈등론에 따르면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우리가 가정 환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 등이 영향을 끼쳐서 능력보다도 이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게 갈등론이고요. 그래서 갈등론에서 보았을 때에 이렇게 차등적인 분배다, 차등적으로 계층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다른 계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차등적인 보상을 지지하고요, 갈등론은 뭐를 지지한다? 균등 분배를 지지합니다. 이거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차등이 갈등, 균등이 기능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균등 분배를 지지하는 것은 갈등론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1단원의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무리 없이 편하게 분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2단원에서 추가로 여러분이 덧붙여야 되는 거는요, 현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차등 분배를 지지하느냐 균등 분배를 지지하느냐,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은 요것만 여러분들 이제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수능에서 나온다면 정말 이제 빈출이 많이 되는 이제 선지인데요.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능론의 경우에는요. 사회 계층화 현상,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필수 불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장소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나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죠? 근대이든 중세이든 보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았던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갈등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냥 바꾸어서 얘기하면 필수 불가결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셨듯이 오히려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의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 잘 안 돌아간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갈등론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또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론도 부정을 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사실이에요. 팩트. 조선시대, 그쵸? 우리가 서양의 중세, 근세 봤더니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 희소같이 다 같이 나눈다. 이런 사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부정하면 이제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실로서 너무 존재하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도 갈등론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정하나 갈등론의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뭘 지지한다? 차등 분배를 지지하고 갈등론은 균등 분배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지에 진짜 많이 활용되는 게 요 밑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계층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보면은 사회 구성원 간 불평등이 일정한 요인에 따라서 범주화 되어 있고 이 범주화된 사람들 간에 구조적으로 서열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계층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상을 보시면은요,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시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내가 태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만 현대에서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등에 따라서 나뉜다는 거죠. 기준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이론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밀키트 할 때 정리했던 두 가지. 선생님이 오늘은 요 개념들만 추가하면 되겠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실 텐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생각을 하실 때에요. 요거 계급은 요 그림, 계층은 요 그림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키시면 쉽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계급부터 살펴볼게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서열화된 위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을 자본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노동자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반면에 계층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 기준, 다양한 기준이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기준에 의해서 서열화된 위치를 나누어 본 건데요.
우리가 배버의 경우에는 상중하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상중하를 나누는 기준이 3개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위라고 하는 거 있고요. 권력이라는 거 있고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꼭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 결정 요인이라든지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사람은 계급을 나눌 때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그쵸? 뚝 잘라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준이 일단 하나입니다.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가 일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딱 둘로 나눴죠. 이렇게 둘로 나눈 거를 우리가 어떤 사고라고 얘기합니까? 이분법적 사고.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개념 자체는 우리가 불연속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불연속적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본가와 노동자는 애매한 선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가졌으면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딱 잘려요. 그래서 불연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나뉘었을 때 자본가냐 노동자냐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본가는 유상계급 호는 부르주아, 노동자는 무상계급 호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계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층을 보시면은요, 자 지금 지위, 권력, 계급으로 사람들을 이제 나누어 본 건데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제 불평등한 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눌 수 있다. 정치냐, 경제냐, 사회냐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각각이 어느 측면인지를 지금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급은 방금 전에 살펴봤죠. 이거 어느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생산수단 여부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입니다. 권력은 정치, 지위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층이라는 걸 봤더니 이거 측면에서도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거라서 기준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론론에 대응해서 얘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다원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인강을 하고 있지만 가끔 이제 학생들이 대답했던 이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대응해서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삼원론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니까 1, 세 개니까 3, 세 개니까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원론, 2원론, 그 다음에 3원론이라고 하지 않고요. 세 개부터는 보통 이제 다원론이라고 합니다.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연속적인 개념이다. 연속적으로 서열화된 개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씁니다. 이 연속이라는 게 과연 무슨 얘기냐? 이것과 이것을 대비시켜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실 텐데요. 자, 지금 계급의 경우에는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뚝 잘렸습니다. 그쵸? 근데 지위는 우리가 상중하로 나누긴 나눴어요. 나누긴 나눴는데 요 사이를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상인지 중인지 좀 애매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쵸?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일렬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에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과 여기 맨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딱 자르기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위, 아래, 상, 중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이거 잘릴 때에 그죠? 명확한 선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서열화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계급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서열화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위아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도 쓸 수 있지만 선지에서 표현을 할 때는 연속적인 서열화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뉠 때에는 베버의 경우 계층은 상중하로 나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계층 혹은 계급끼리의 관계를 보시면은요.
계급에서는 같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계급 간이라는 것은 계급과 계급 사이니까 이 계급과 이 계급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지의식은 우리가 연대의식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계층의 경우에는 계층 내에서 동지의식, 계층 간의 적대의식 이런 거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없겠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이 아이들은 우리들은 자본가, 우리들은 노동자라고 하는 선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상대 팀 이게 명확하게 나뉘어요. 반면에 계층을 보시면은요. 계층은 그게 명확하게 나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사람들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 의해서 상중하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상상, 중, 그 다음에 하 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위가 상이에요. 근데 권력은 중이고 계급은 하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각각의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상상상, 중중중, 하하하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죠? 뭐 상중하, 상중상, 상중중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선생님의 예시처럼 내가 상중하에 하나씩 걸쳐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계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서 나는 지위적으로는 상층이고 권력을 보았을 때는 중층이고 계급은 하층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무슨 층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 선생님은 야 지위가 짱이지 난 상층이야 라고 선생님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랑 똑같이 상중하에 걸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짱이지 이렇게 해서 난 하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보았을 때는 동일한 계층에 속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나랑 쟤랑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나랑 저 사람이랑 같은 집단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팀이네, 쟤네는 상대 팀이네 이런 생각 가지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얘는 그게 명확하게 갈리니까 가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단일 기준이지만 여기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나의 지위가 위계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의 상중하, 상중중, 상중상 이런 사람들을 지위 불일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위 일치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이제 지위 일치인 케이스를 살펴본다면 세 가지밖에 없겠죠. 상상상, 중중중, 하하하. 이걸 뺀 나머지는 다 지위 불일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지위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계층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 하나니까 이런 불일치가 나타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자, 계급에 따르면 사회적 이동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얘가 되고 이런 일 나타나지 않습니다. 얘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요. 유형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급은 19세기 산업사회 초기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산업사회 초기에는 누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한계는 뭐냐? 다양한 사회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지니는 거고요. 자, 계층의 경우에는 다원화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졸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졸부는 내가 돈은 많은데 뭐 정치적인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을 졸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졸부라는 개념은 계층에서만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라고 하지만 계급에서 보는 것 같은 이제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통점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슬슬 이제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두 개를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공통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 아이는 경제적 측면밖에 없는 거고 이 아이는 경제적 측면도 있는 거다라는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유일한 원인이냐? 여러 원인 중 하나이냐? 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림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전에 선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론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계급이냐, 계층이냐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다차원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뭐다? 계층이다.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서열화이다. 혹은 연속선상에서 서열화된 걸로 본다 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요? 계층입니다. 그쵸? 자, 중간 계급의 존재를 부정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계급.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딱 잘린다 그랬죠? 자, A로는 지위 불일치를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계층이 그렇습니다. 이분화된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계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경제적 위치에 따른 집단 내 연대의식을 강조한다. 연대의식, 동지의식, 다른 계급끼리는 적대의식을 가지는 것은 계급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적 요인에 다른 요인들이 종속된다고 주장한다.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경제적 요인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있네? 그럼 이거 계층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급의 경우에는 다른 측면들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나머지 것에 다 영향을 끼친다. 다른 요인들이 경제적 요인에 다 끌려다니는 거다. 내가 경제적으로 상이면 나머지도 상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한 거라서요. 이건 뭐라고 봐야 된다? 계급입니다. 자,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기반한 귀속의식이다. 뭐 우리가 선생님이랑 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이건 뭐겠습니까? 계급에 대한 설명이고요.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구성원 간의 적대감이 강하다. 계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로 다른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간의 위계가 불연속적이다. 역시 계급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는 무조건 맞는 선지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갈등론 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지만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다. 갈등론. 희소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질수록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진다. 뭘 지지하는 아이입니까? 차등 분배를 지지하는 아이니까 기능론이 되겠고요. 성취 동기와 희소가치 사이에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 사이에 정해관계가 있다. 자, 차등 분배를 하면 할수록 성취 동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기능론이 되겠죠. 그쵸? 정해관계는 같이 가는 거.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과 사회 갈등의 정도 사이에 부해관계가 있다. 부라는 것은 다르게 간다는 거죠. 차등 분배를 하면 할수록 사회 갈등의 정도가 낮아집니다.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두 문항을 풀어볼 겁니다. 계급과 계층에 대한 거, 기능과 갈등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 첫 번째, 요 정도를 이제 여러분이 분류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A, B는 계급 아니면 계층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건데요. A를 봤더니 생산수단 소유 여부로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는 얘 계급이네. 알려준 거죠. 자, 계급에 따라서 소유한 사람과 미소유인 사람을 나눠서 지금 같이 대답한 사람을 봤더니 병과 무가 소유라서 자본가, 나머지는 우리가 노동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B를 봤더니 재산, 위신, 권력에 따라서 나누었기 때문에 계층이구나. 구체적으로 보면 재산은 경제적, 위신은 사회적, 권력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눈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계급이론에 따르면 을정은 서로 다른 계급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했는데 A에 따르는 자료를 봐야겠죠. 자, 을과 정 보겠습니다. 을, 정은 똑같이 미소유니까 같은 계급이겠죠. 계층 이론에 따르면 B를 보겠습니다. 을과 병 간의 권력의 전도의 차이는 권력 봤더니 하와 상입니다.
이것은 재산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건 뭐 찾아볼 필요 없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서 나머지들이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계급에 따른 설명이니까 맞지 않죠. 같지만 얘가 얘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갑과 병과 무는 공통의 계급적 연대의식을 공유한다. 연대의식 찾으려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갑과 병과 무. 갑은 미소유니까 당연히 같지 않겠죠. 4번 보겠습니다. 계층적 위치에서 사회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간의 지위 불일치가 나타난 사람은 2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사회적인 측면, 여기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 간의 지위 불일치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중중하하 상상. 똑같네요. 하하, 하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중상으로 다르죠. 하하는 같고 상상, 하하. 요 아이들이 같으니까 불일치 나타난 사람 2명입니다. 정답 4번, 5번 보겠습니다. B의 경우는 A와 다르게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이분법은 이하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관점에 대한 문항인데요. 이 문항은 대단원 1 단원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사회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된다. 뭘 지지하고 있습니까? 차등 분배. 그러면 기능론이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축과 B축이 정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선지 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이지만 제거해야 될 대상, 제거한다라고 보는 것은 갈등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는 중요도에 따른 위계 체제가 존재한다고 본다. 정답입니다. 그죠?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 관계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 갈등론이고요. 4번. 자, A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라면 B는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이 적절하다. 이거는 갈등론에 따르는 거죠. 이게 높으면 이게 또 높다. 갈등론. 5번 보겠습니다. A가 희소가치의 균등분배 수준이라면 B는 개인의 성취동기가 적절하다. 자, 균등분배를 하면 할수록 개인의 성취동기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내용을 문항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마인드맵을 할 때는 이렇게 2가지 주제로 일단 나누시는 거죠. 관점이냐, 이론이냐, 그죠? 계급과 계층 잘 생각을 하시고요. 자, 불연속이냐, 이분법적이냐, 일원론이냐, 연속적인 다원론이냐 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문제 난도를 좀 높일 때에는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게끔 문항 출제되니까요. 둘 다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서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한번 했던 이제 관점이라는 것이지만 차등 분배를 지지하는 거냐, 균등 분배를 지지하는 거냐 잘 기억을 하시고 둘의 공통점은 일단은 뭐라고 볼 수 있겠다. 사회적 희소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둘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계층화 현상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둘 다 동의하는 부분이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킥을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여러분 3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계급과 계층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찾아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계층화 현상이 보편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이 살짝 변형이 됩니다. 사회 계층화는 필수 불가결한 보편적인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도 방금 전의 내용과 답이 똑같을지 다를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3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요. 또 이번 강의 개념도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하시면서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에서 만나요.